자,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자, 여기 큐브가 저 멀리 있을 때 멀리 이렇게 배치했다 치고요. 우리가 바로 이 감독이 이 큐브 앞으로 달려가는 거는 야, 큐브야, 똑똑 두들기는 거죠. 나 좀 바라봐 해서 똑똑.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번에 정리할 때 한 이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게 가장 우선인데, 일단 처음엔 잘 안 외워질 때는 좀 메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보통 오브젝트 포커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오브젝트 목록 창에서 오브젝트 지금 큐브로 되어 있죠.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 클릭 떡떡 하면 되죠. 더블 클릭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거나 또는 자, 오브젝트 목록상에서 오브젝트 선택까지는 똑같아. 또는 F키 눌러주면 돼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단 마우스가 촬영장에 있어야 돼요. 신창이라고 하죠. 신에 있어야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저 멀리 보내놓고 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 마우스가 현재는 어디 있어요? 오브젝트 목록창에 있죠. 그러니까 누르면 안 되는데 이게 신창에 있을 때 F키를 누르면 이렇게 와요. 다시요. 저 멀리 보내놓고 현재 얘가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신창에 지금 현재 신이라고 되어 있는 촬영장이 있잖아요. 마우스 포커스 지금 그 커서가 그럴 때 F키를 누르면 이렇게 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씁니다. 더블 클릭보다는 아무래도 얘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멀리 있거나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감독한테 여러분들이 다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두 번 클릭해도 카메라 감독님이 선택이 되는데 바로 이렇게 정중앙에, 그리고 조명 감독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화면의 정중앙에 배치가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카메라 감독님 선택하고 나서 F키를 눌러도 이렇게 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자, 이번에 해볼 거는 뭐냐면, 자, 큐브를 화면에 이렇게 갖다 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돌려보고 싶을 때. 자, 얘 뒤통수 있죠? 자, 큐브를 일단은 다시 더블 클릭해서 중앙으로 놓고 얘 뒤통수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 우리 감독이 전체 얘 뒤통수. 그럴 때는 얘 뒤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얘를 갖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려고 해도 되게 복잡해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이렇게 불렀죠. 가운데 불러놓고, 야, 앞에 와봐. 하고 나서, Alt키를 누르면 이렇게 눈 모양으로 바뀌어요. Alt키. 그죠? Alt키. 왼쪽 Alt키가 있어요. Alt키. 누르면 바꾼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누르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뒷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용사라고 하면 그 손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얘를 갖다가 손님을 돌리면서 깎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움직이면서 머리를 깎는 거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갖다가 회전을 하면서 우리가 머리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미용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미용사가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손님을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없죠. 그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가고, 요거를 상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회전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얘를 갖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 Alt를 누르고 이렇게 회전을 할 때,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하고 이렇게 회전을 할 때는
화면 정중앙을 기준으로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옆에 이렇게 틀어놨잖아요. 그러면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Alt키를 누르면 이 중앙에 이렇게 피벗이 돼서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회전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하나의 오브젝트 뒷모습을 보고 싶을 때는 자, 얘를 선택하고 F키로 화면 정중앙에 포커싱 한 다음에 Alt키를 이렇게 움직여서 확인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해서 자, 이렇게 바꿔더라도 F키로 불러놓고 나서 Alt를 같이 누르는 걸 가장 많이 해요. 왜냐면 떨어져서 하면 화면 정중앙으로 얘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좀 작업이 불편해요. 그래서 가운데 옮겨놓고 F키로 자, Alt랑 해서 좀 정리해드리면, 자, 포커싱이랑 같이 Alt키는 자, 회전을 뜻해. 회전, 오브젝트 회전이 아니라 신화면 회전. 그래서 감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면서 이렇게 찍는 건데, 자, 보통은 이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써요. 그렇죠? 방금 화면 저 멀리 있을 때 가운데 큐브를 선택하고 가운데 불러놓고 이렇게 회전을 해야지만 작업이 편해지니까, 자, F키와 Alt키를 동시에 많이 쓴다. 정리하자면 보통은 포커싱을 하고 나서, 포커싱이 뭐야? F키죠? F키 하고 나서 Alt를 이용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니티 처음 배울 때 요거 툴 다루는 게 좀 안 익숙해서 거의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뭔가를 공부를 하게 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이 설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안 나와 있어. 그냥 뭐 캐릭터 모델 같은 거 바로 배치하게끔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배치를 하고 작업을 하려고 하면 유니티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하는 김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충분히 따라해서 F키 많지는 않잖아요. 해봐야 뭐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건데,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타이핑 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여러분들이 뭐 채팅을 하거나 하려면 기본적으로 타이핑이 돼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어느 정도 툴에 익숙해져야 여러분들이 배치가 좀 편해지는 거라서 뭐 좀씩 연습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지금 하는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면 안 되고 손으로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해서 자, 오브젝트 배치까지는 일단 다 해봤고요. 자, 이번에 해볼 거는 큐브 상태를 갖다가 자,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하나를 더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큐브 자체가 지금 약간 틀어져 있죠. 마이너스 0.21만큼 외부로 빠져 있으니까 얘를 리셋해서 원점 기준으로 바꿔주고요. 자, Alt 키를 이용해서 얘를 슉 회전하면 이 방향 자체도 쫓아가죠. 왜냐면 이 오브젝트가 회전한 게 아니라 감독이 지금 이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나침판 역할을 해요, 결국.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보통 기즈모라고 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뭔지. 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자, 저 따라 하세요. 얘를 선택하고 Alt 키를 회전을 하는데, 가장 유니티에서 기본이 되는 구도가 이거예요. Z 방향은 위쪽, 그 다음에 Y는 이쪽, 그 다음에 X는 이쪽으로 먼저 이렇게 3D 게임 만들 때 보통 다 이렇게 세팅하고 작업을 합니다. 해서 요 구도를 일단 바꿔주세요. 됐죠? 그리고 좀 바꿔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Alt로 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거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큐브를 하나 더 만드는데, 큐브를 만들 때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눌러서 3D 오브젝트에 큐브 이렇게 눌러도 되겠지만, 그러지 말고 하나를 더 복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를 선택하고 컨트롤 C가 아니라 D를 눌러줘야 됩니다. 컨트롤 D 하면 하나가 복제가 돼요. 이게 D가 뭐의 약자냐면 듀플리케이트, 요거 듀플리케이트의 약자라서 복제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체 오브젝트, 우리가 조립된 이 오브젝트가 복제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하나 더 만들어졌죠. 큐브 1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게 보면 하나처럼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 겹쳐 있어서 그래요. 그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큐브 1을 선택하시고요. 조금 떼내는데, 자, 이렇게 지금 화살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W 키 눌러서 얘를 바꿔서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죠. 그죠? 그쵸? 해서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붙여보는데 정확히 딱 붙게끔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붙게끔, 딱 달라붙게끔. 자, 아무리 가까이 가서 뭐 해봐도 정말 이게 붙었는지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해서 좀 약간 센스 있는 친구들은 보니까 얘는 큐브가 1이고 큐브 사이즈가 지금 스케일이 1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1로 고쳐주게 되면 붙겠다. 그죠? 두 번째를 1로, X축으로 1만큼 이동시켜주면 붙겠다 해서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로 수정해주면 딱 달라붙는데, 그죠? 달라붙는데, 자, 매번 이건 하나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예를 들어서 큐브가 굉장히 많았을 때 얘를 딱딱딱 붙이기에는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하나하나를 다 계산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복제할 때, 지울 때는 델리트 키 누르면 하나씩 지워져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윈도우랑 똑같습니다. 윈도우도 폴더나 이런 거 우리 파일 선택할 때 위에 거 누르고 밑에 거 Shift 키 누르면 전체 이 사이가 다 체크가 되는 거고요. 위에 거 누르고 컨트롤 누르면 하나씩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울 땐 델리트 하면 지워지죠. 자, 여러 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붙이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해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쓰는 방법이, 자, 버텍스 스냅핑이라고 합니다. 자, 버텍스 스냅핑. 자, 버텍스 스냅핑이라 해서, 자,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자, 큐브 1을 선택하고요. 근데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 영어 V 있죠, V 키를 누르게 되면, 자, 얘를 선택하다 V 키를 누르게 되면 이 꼭 마우스는 그냥 마우스 왼쪽이나 오른쪽 버튼도 안 누르는 상태예요. 마우스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자, 각 꼭지점이 선택되게끔 돼 있어요. 자, 이거는 기준이 되는 거. 이 큐브에 어떤 꼭지점을 기준으로 삼을 건지가 선택이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 거를 한번 선택을 하겠다 그럴 때 이제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이 대상체의 꼭지점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달라붙죠, 이렇게. 그리고 붙였을 때 떼주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개를 놔버리면 이렇게 붙습니다. 다시요. 이 대상체에 먼저 버텍스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 버텍스라고 하는데 지금 꼭지점이죠. 꼭지점을 선택하는 방법은 V키를 누르고요. V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는 아무것도 누르면 안 돼요. V키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했다, 만약에 이쪽 꼭지점을, 그러면 그때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V를 떼면 안 돼. V를 그냥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대상체의 꼭지점을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대상체 보이죠? 어디에 붙일 건지. 그리고 딱 여기에 붙이는 데가 맞다 그럴 때 떼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다 동시에. 그러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자, V키를 누르고 마우스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 움직여서 움직일 오브젝트의 꼭지점을 하나 선택한다. 하나 선택이 됐으면 그때 마우스 왼쪽 계속 V키는 계속 누르는 상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 이번엔
붙일 대상의 꼭지점을 선택할 수가 있다. 선택이 완료되면 V키와 마우스 왼쪽 키를 뗀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적으세요. 잠깐 멈춰놓고 뭐 적어줘도 되고요. 됐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자,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V키만 누르면 이 꼭지점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얘를 갖다가 한번 이 대상체에 붙여볼게요.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 그때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그 다음에 그 누른 상태, 둘 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꼭지점 대상체에. 여기가 맞는 것 같아 할 때 이제 둘 다 이렇게 놔주는 거죠. 그러면 딱 이렇게 달라붙죠. 요걸 갖다 우리는 버텍스 스냅핑이라고 합니다. 자, 버텍스 스냅핑.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버텍스 스냅핑까지 해봤고요. 자, 유니티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니티의 기본 단위는 메다예요. 메다. 여기 지금 스케일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유니티의 기본 단위 메타예요. 메타. 1메타. 유니티는 메타 단위를 써요. 미터 단위를 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유니티 내부적으로 이렇게 스케일 값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 박스 있죠. 박스. 이게 자체가 1m 짜리인 거예요. 가로 이렇게 크기가. 이게 2 그러면 2m 짜리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VR이나 AR 쪽에서 이 큐브를 갖다가 실제 띄워보면 눈앞에 1m 짜리 박스가 놓이게 돼요. 이 박스를 갖다가 VR이나 AR에서 띄워보면 실제로 스케일이 1m 짜리가 떠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유니티에서는 그래서 기본 단위 메다를 쓴다. 메다 단위를 쓴다 해서, 그래서 큐브 사이즈는 1m예요. 뭐 세로 가로 뭐 이렇게 Z 이게 다 1m 짜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가 버텍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버텍스라고 했는데 그 버텍스가 뭔지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버텍스가 뭐냐? 얘는 보통 정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엣지라는 게 있어요. 모서리. 그 다음에 폴리곤이라고 있어요. 폴리곤 혹은 트라이앵글. 앵글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평면은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폴리곤은 딱히 우리나라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폴리곤은 폴리곤이라고 많이 쓰니까 폴리곤. 자, 그 다음에 메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뭔지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자, 버텍스가 뭐냐면 자, 그 사전적으로 3D 공간상의 임의의 한 점을 뜻해요. 3D 공간, 우리가 지금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뭐 시간까지 더하면 4차원인데, 자, 일단은 뭐 있는 거 그냥 뭐 시간은 빼고 있을 때 3차원 공간이라는 데 살고 있는데, 여기에 한 점, 공간에 하나의 점을 갖다가 우리는 버텍스라고 합니다. 얘는 뭐냐면, 그 다음에 엣지는 뭐냐면 버텍스 두 개, 그러니까 정점 두 개가 모인 선분을 뜻해요. 두 개 모이면 거의 선분이 이루어지죠. 그럼 얘는 2차원이잖아요. 얘는 점 자체는 1차원이고요. 자, 폴리곤은 뭐냐면 정점 3개가 모인 평면을 뜻해요. 얘는 이제 3차원이 이때부터. 자,
정점 3개라는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3차원을 표현하기 위한 3차원 평면 최소한의 점의 개수를 뜻해요. 자, 평면도 그 3차원 점 3개 모이면 그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삼각형에서 하나만 더 만들면 사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게임 할 때 게임 보면 게임을 딱 해보면 자, 그 모델 된 것들이 다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 그래서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건 너무 고퀄이니까 잘 확인이 잘 안 되겠지만 옛날 게임들 보통 3D 게임들 보면 막 삼각형으로 다 보여. 그런 것들 옛날 것들 많이 해보면 그래서 자 폴리곤은 뭐냐면 정점 3개가 모여서 하나의 그냥 삼각형 자 트라이앵글이라도 하는데 얘는 모인 뭐 3차원 평면을 표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점이라고 그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메쉬가 뭐냐 폴리곤으로 구성된 입방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입체 오브젝트 폴리곤들을 계속 탁탁탁탁 붙여가지고 하나의 뭔가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메쉬라고 합니다. 자, 됐죠? 자, 다시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유니티의 기본 단위는 메다를 쓴다, 미터 단위를 쓴다. 그리고 해서 큐브 사이즈가 지금 스케일이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m를 뜻해요. 그 다음에 자 버텍스 얘가 뭐냐면 3D 공간상의 임의의 한정을 뜻하고요. 엣지는 뭐냐 자 정점 2개가 모인 선분 그 다음에 폴리곤이 뭐냐 정점 3개가 모인 그 평면인데 얘는 3차원 평면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점의 개수가 3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최대한의 점이 모인 걸 갖다가 우리는 평면을 갖다가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이 폴리곤들이 모여서 하나의 입방체를 이루게 되면 걔를 갖다가 우리는 메쉬라고 한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자, 요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기즈모라고 돼 있어요. 기즈모스. 자, 기즈모가 뭔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기즈모가 뭐냐면 기지가 뭐냐면 작업에 우리가 작업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뜻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아이콘들이 있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동, 회전 선택했을 때 이런 것들 아이콘 혹은 이런 거 좌표축을 나타내는 것들 있죠. 이게 보면 우리가 작업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뭐 방향 전체 이 공간 세계에서의 중심 방향, 뭐 Z 방향이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즈모라고 해요. 그 다음에 메인 카메라 감독님 이런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조차도 우리는 기즈모라고 해요. 이런 거 해서 정리를 하자면 아이콘 혹은 좌표축 같은 거 있죠. 좌표축이나 뭐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기즈모라고 하는데 자, 얘 자체를 뭐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거 아이콘들이 굉장히 권리적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얘 뭐를 건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카메라 감독님 아이콘이 막 권리적 거리잖아요. 지금 그죠? 요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기즈모스라는 데 들어가 보면 기즈모에 들어가 보면 자 3D 아이콘스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좀 줄여보다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게 커졌죠 아이콘이. 좀 줄여볼까요 조그맣게. 그러면 거의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걸리적거릴 때는 여기 3D 아이콘즈라는 데를 여기 있죠 위에 얘를 갖다가 좀 조절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좀 조그맣게 보이죠 요만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체를 끌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온오프가 돼. 그러면 지금 보면 끌 수도 있죠. 끌 수도 있는데
자, 이거 보면 얘는 전체를 다 끄는 거고요. 위에 지금 동시에 다 꺼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얘를 선택했는데도 얘도 꺼질 거예요. 아, 얘는 안 꺼지는구나. 이 아이콘들을 다 끌 수가 있는데, 자, 이거 보면 만약 카메라 감독님만 끄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밑에 보면, 자, 카메라 쪽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얘를 이렇게 끄면 이게 아이콘이 하이드 돼요. 이 부분적으로. 조명 감독님 거를 끄고 싶다 그러면 라이트 쪽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카메라 감독님 있고 여기서 그냥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낫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눌러보면, 자, 얘만 사라지죠. 그죠?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라이트. 얘는 조명 감독을 뜻해서 얘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자, 조명 감독님도 한번 옮겨 볼까요? 제대로 되는지. 여기 계시죠? 그래서 얘도 라이트를 갖다가 껐다 하면 사라졌다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즈모라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작업에 도움 주는 뭐 아이콘이나 좌표축 좌표축을 뜻한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시고요. 다음 주 이어서 일단 툴 다루는 거 조금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고 많았고요. 좀 뭐 어려운 건 없죠. 근데 익숙해져야 되는 게 지금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자, 오늘 좀 한 번씩은 좀 따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버텍스 스냅핑이나 포커싱 요거 정도는 충분히 한번 만들어 보는 거랑 안 만들어 보는 거랑 다르니까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고 많았습니다.